하장시내 한가운데를 흐르는 물줄기인 로강역, QL4C 국도 한편에 킬로미터제로 표지석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도로의 시작을 알리는 무심한 숫자에 불과하겠지만 하장로프라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를 마주한 이들에게 이곳은 모든 여정의 맥박에 뜨기 시작하는 하장 도로의 원표이자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설렘의 시원입니다. 이곳 표지석 앞에서 남긴 한 장의 인증사진을 시작으로 비로소 하장로프의 대장정이 그 막을 올리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달, 또 누군가에게는 몇 년에 걸친 오랜 기다림을 마침내 눈앞의 현실로 마주하는 경건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찰나의 기록을 마친 이들이 저마다 오토바이나 차량에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심장을 울리는 엔진음이 고요한 대기를 깨우며 약 350km에 이르는 아득하고도 찬란한 길을 향해 마침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밑한면 탄손마을을 지납니다. 여기서 2km 안쪽으로 들어가면 탐롱 석회암 동굴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무려 5억 년의 시간을 품은 신비로운 종류석과 석순이 펼쳐져 있지만 지금 그곳을 둘러보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따 오후에 이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멋진 룽크의 동굴을 만나게 될 테니 이곳은 그냥 가볍게 스치듯 지나갑니다. 아껴둔 감탄은 잠시 뒤로 미뤄두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품처럼 아늑했던 하장시내를 벗어나자마자 길은 거짓말처럼 거칠고 가파른 숨을 몰아쉬며 굽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하장로프의 그 유명한 박숨고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드디어 동방카르스트 유네스코 지질공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고갯마루를 향해 뱀이 기어오르듯 구불구불 이어지는 기물마다 우리의 발길을 붙잡는 너덟 개의 소박한 간이 휴게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적당한 곳에 잠시 차와 카메라를 멈춰 세워봅니다. 따뜻한 차나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우리가 방금 지나온 저 아래 세상의 아스라한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기 위함입니다. 까마득한 달 아래로 펼쳐진 길이 궤적과 저 멀리 펼쳐진 산줄기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험준한 고개를 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이자 즐거움입니다. 또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은 여행자들을 위한 특별한 쉼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약간의 입장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이곳에 서서 내려다보는 풍광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카페 한편에 마련된 천국의 계단, 하장문자 조형물, 회전계단과 하트포토존을 배경으로 삼아 거대한 대자연 속에 점 하나로 선 우리의 추억을 기록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조망과 여유로움을 만끽하고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숨이 턱에 차도록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모두 받아내고 나면 마침내 하장아지라 맞이하는 첫 번째 이국의 마을 꽌바의 고요한 풍경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뀨엔띠엔 시장을 지납니다. 그러고는 뀨엔띠엔 시장을 지나자마자 만나는 곳, 동방카르스트 지질공원의 명소로 현지 주민들이 탁선탄, 즉 대지를 일으키는 바위산신이라 부르는 7개의 거대한 석회암 기둥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이를 필드카르스트라 부르는데 주변의 석회암이 모두 녹아내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암석들만 대지에 우뚝 서있게 된 카르스트 지형의 최종 진화 단계를 보여주는 아주 희귀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렇듯 수억 년 세월이 끝에 황량하게 남은 바위산신의 발치마다 피어난 사람의 온기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척박한 바위 틈새를 정성스럽게 일구어 메밀과 유채를 비롯한 각종 꽃을 심어 화려한 화원으로 단장해 놓았습니다. 웅장한 대자연의 마지막 진화 단계와
순박한 주민들의 환대가 어우러진 이 풍경을 마주하면 황량한 바위산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피워내는 사람들이 따스한 숨결을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활기찬 토나 마을을 빠져나오면 도로는 다시 고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첩첩산 중 험준한 구절양장의 고개길을 따라 한 굽이 한 굽이 치고 올라서면 그 이름마저 신비스러운 하늘문, 즉 천국의 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름에 걸맞는 거대한 성문이라도 있을까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려 보지만 아쉽게도 눈에 띄는 문 모양의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100여 년 전 프랑스 식민지 시절 이곳에 군초소가 있었고 주민들의 통행을 통제하던 실제 문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꽌바 평원과 그 주변 마을, 그리고 그 마을을 포근하게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산줄기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워 자연스럽게 천국의 문이라 이름 붙여졌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이곳 천국의 문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아름답다는 투박한 찬사 외에는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 압도적입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꽌바로 들어가는 고갯마루를 떠납니다. 그렇게 고개를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 조금 전 내려왔던 천국의 문이 있는 고갯마루를 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행자 안내센터와 휴게소가 보입니다. 전망대로 오릅니다. 이곳에서는 꽌바의 상징과도 같은 요정의 가슴을 가장 멋지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를 왕릉으로 착각하여 여기도 우리와 같은 문화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카르스트 지형을 제대로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오해였습니다. 사실 이 신비로운 지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억 년 세월의 침식과 붕괴가 만들어낸 카르스트 지형의 걸작입니다. 험준한 바위산들 사이로 유독 두 개의 봉우리만 둥글둥글하고 균형 잡힌 형태로 남게 된 것은 사방에서 가해진 침식의 힘이 기적적으로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적어도 이런 곳이라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없을 리 없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몽족 주민들에게는 애틋한 사랑의 전설이 깃든 어머니 품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즉 이것은 몽족 청년과 사랑에 빠졌으나 강제로 하늘로 끌려가야 했던 요정이 홀로 남겨진 어린 자식을 위해 지상에 남겨두고 간 그 요정의 젖가슴이라는 것이죠. 전설이 옹기 덕분일까요? 요정의 가슴이 품고 있는 들녘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모내기 철에는 싱그러운 초록빛 옷을, 가을날 벼가 익어갈 때면 풍요로운 황금빛 옷을 입으며 척박한 바위산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조망대를 내려와 꽌바 시내를 지납니다. 시가지를 빠져나오자마자 우측으로 우리나라 왕릉 같은 요정의 가슴을 스쳐 지나 이내 좌측 눈구이 동굴 이정표를 따릅니다. 그런데 동굴이 있는 이 동네에는 유달리 미취학 어린이들이 많아 이곳을 방문할 때면 늘 막대사탕을 아이들에게 챙겨줬었는데 아무래도 치아 건강이 염려가 되어 이번에는 비타민C 정제를 준비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동굴까지 약 1km를 걸어갑니다. 우측으로 이따 넘어갈 깐띠 고개가 멀찌감치 보입니다. 그늘없는 떼 앞에 온몸이 노출되어 숨을 골라야 하는 버거운 길이지만 이 끝에 마주할 동굴은 5억 년 세월 동안 자신을 숨겨온 대자연의 보고입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걸어 당도한 눈구이 동굴 입구.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지독한 열기는 사라지고 서늘한 공기가 땀방울을 식혀줍니다.
5억 년의 진화라는 세월의 무게가 전율처럼 전해집니다. 이 동굴은 바다 밑에 쌓인 조개와 산호가 석회암지층을 이루고 대륙이 솟구친 뒤 지하수가 바위를 녹여내며 빚은 지하 궁전입니다. 불빛을 따라 기기묘묘한 형상들이 그 숨겨놨던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만든 황금빛 종이석들이 신이 손으로 짠 벽지처럼 천장과 벽을 장식했고, 바닥의 석순들은 오랜 세월 동굴을 지켜온 석상처럼 굵게 또는 가늘게 묵묵히 서 있습니다. 로댕이 아니라 로댕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 경이로움 앞에서는 초라해질 것만 같습니다. 사실 이곳은 소수민족 흐몽족의 비밀스러운 성소였습니다. 그 품속을 탐험하듯 더 깊이 향합니다. 몸을 바짝 낮춰 기어가듯 계단을 내려가면 수억 년의 세월이 모인 작은 우물 앞에 이릅니다. 현지인들은 극심한 가뭄 때마다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으며 소원을 빌었고, 새해 첫날엔 이 우물물로 제사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러니 이 동굴은 흐몽족에게는 바깥 세상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던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었던 셈입니다. 조명이 조금만 더 세었다면 황금빛 종이석들이 데칼코마니처럼 물속에 투영되어 더 장관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스칩니다. 하지만 빛이 주는 부작용, 가령 이기병, 화학적 변성으로 인한 암석의 변색,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균형 파괴와 동굴 내부의 생태계 파괴 등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좀 더 깊은 시선으로 그 공간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굴을 나서 주차장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를 기다릴 또 다른 도전, 저 멀리 보이던 웅장한 깐띠고개가 우리의 여정을 서두르게 만듭니다. 다시 QL4C에 접속하여 깐띠교를 건넙니다. 여기서 길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직진하면 QL4C 국도를 따라 저저 평이한 도로를 달려 옌민으로 향하고, 우측 산길로 접어들면 깐띠고개의 험준한 도로가 시작됩니다. 이 간선도로는 오토바이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의 아찔한 절벽길이었지만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도움을 받아 버스 가서로 교용할 수 있을 정도의 번듯한 간선도로로 확포장되었습니다. 국도로 우회하는 것보다 무려 16km나 거리를 단축시켜주니 하장이 거친 대지를 달리는 대부분의 차량과 오토바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지름길로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대형 차량까지 무분별하게 드나들어 도로 포장이 처참하게 망가졌는데, 최근 보수공사를 마친 덕분에 지금은 다시 말끔해진 아스팔트 도로로 변모하였습니다. 이 굽이치는 깐띠의 산길을 달리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최소한 두 가지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며 눈길을 멈추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깐띠 외로운 나무라고 불리는 단단한 표피를 가진 철나무라 불리는 귀한 고목입니다. 이 나무의 품종인 응이에는 목줄이 쇠처럼 단단하고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무게가 무거워 철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사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나무가 자란 환경입니다. 흙 한 줌 찾아보기 힘든 척박한 카르스트 절벽 틈새에 뿌리를 깊게 박고 고산지대의 매서운 바람과 가뭄을 견디며 약 25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냈다는 것은 정말로 믿기 힘든 엄청난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키가 약 40m에 달하는 이 나무는
이 험한 산길을 넘는 소수민족과 여행자들에게 일종의 이정표이자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철나무를 지나친 차량들은 이내 마주하는 가파른 경사를 극복하기 위해 온몸을 쥐어짜야 합니다. 산이 워낙 급작스레 솟구쳐 있다 보니 도로는 산 허리를 깎아 지그재그로 굽이치며 거친 숨을 고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대지 위에 알파벳 Z자를 연달아 새겨놓은 듯한 형상입니다. 그곳에 삶을 부려놓고 살아가는 현지인들에게는 넘기 힘든 척박하고 고단한 고갯길이지만 낯선 세상을 찾아든 여행자들에게는 이 또한 눈을 떼지 못할 경이로운 볼거리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지그재그 길을 따라 힘겹게 고갯말이 올라서서 지나온 길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마침 저 아래에서 한 무리 라이더들이 가파른 마르금을 따라 한 줄로 늘어선 채 오르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슬한 절벽길을 장난감 같은 오토바이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 그 풍경은 거대한 대자연이라는 도화지 위에 그려진 한 폭의 생생한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깐띠고개를 넘어서면 고독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외딴 민가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이내 옛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조망터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이곳에 서면 나지막이 엎드린 옛민 시내는 물론이고 그 너머로 내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동반으로 넘어가는 길목의 험준한 고개와 웅장한 산줄기들이 아스라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매호바까지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두 자로 향할 때 기어이 넘어야 할 하얀 속살의 벽을 드러낸 거대한 봉우리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저 험한 봉우리를 넘어서면 옛 프랑스 육군의 주둔지가 서늘하게 남아있을 것이고 이어서 가슴을 뒤흔드는 그 멋진 룽오의 파노라마 비경도 펼쳐질 것입니다. 예민을 향해 굽이쳐 내려가는 길은 이윽고 조금 전 헤어졌던 퀴엘포시 국도와 다시 조우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정의 마지막 조망터인 여행자 안내소 막내에 올라 지나온 길과 갈 길을 크게 둘러봅니다. 좌측으로는 층층이 계단을 이룬 초록빛 다랑의 논이, 정면으로는 척박한 돌틈을 채운 옥수수밭이 펼쳐지며 우측으로는 조금 전 조망했던 마우드의 뒤편의 뼈대 굵은 산줄기들이 겹겹이 호위하듯 서 있습니다. 사방으로 터지는 하장의 장엄한 산줄기들을 한참 동안 눈과 마음에 담아둔 뒤 비로소 망루를 내려와 옛민 시내로 미끄러지듯 돌아섭니다. 이것으로 거칠고도 아름다웠던 오늘의 일정을 편안히 풀고 옛민의 숙소에서 오늘 하루를 아늑하게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